재무상담 머니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민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죠. 1800-5888 하나로 전화 주셔서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 무료로 알찬 정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1800-5888 하나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서 저희 재무상담 머니큐에서 시청자분들을 위한 소정의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3일간 1800-5888 통해서 상담 예약을 해주시면요. 예약하신 분들 중 3분을 추첨해서 5만 원 상당의 상품을 드립니다. 네, 고민도 해결하고 추석 선물도 받을 수 있는 기회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려야 되겠죠. 키움에셋 플래너의 천강국 센터장님 나와주셨고요. 김은혜 팀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지금 전화 연결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고민인지 시청자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나요? 제가 남편 앞으로 실비보험이랑 네. 종신보험 등록이 있는데 궁금해서 전화 드렸거든요. 네. 시청자님의 남편분께서 현재 지금 고혈압약을 복용 중이신데 가입하신 삼성화재 통합보험 슈퍼플러스 보험에는 뇌출혈만 보장가입이 되어 있으시고 뇌졸중에 대한 보장이 없어서 고민이라고 이렇게 연락 주셨는데요. 어떤 해법을 전해드리면 좀 좋을까요, 센터장님? 네네.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일단은 현재 가입하신 상품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리기 전에 혹시 지금 이제 남편분께서 자영업자이신 것 같은데 은퇴 준비는 별도로 또 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네, 개인적으로 연금 2가지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두 가지라 하면은 두 분이 각기 따로 넣고 계시다는 말. 예. 그러시면 혹시 한 얼마 정도 지금 현재 불입 중이신가요? 연금이요? 네네. 지금 둘이 합하면 한 150만 원 정도. 150만 원 정도. 공시이율연금과 뭐 변액 이 중에서 혹시 어떤 상품으로 넣고 계신지? 네, 변액연금. 변액이시고요. 지금 40대 중반이신데 가입하신 시점은 혹시 지금부터 몇 년 정도 전이신가요? 지금 한 5년 정도 넘어 5년 걸로 정도? 알고 있거든요. 그럼 보통 한 10년 납 정도 이렇게 가입 많이 하시는데 그런 조건으로 들어가셨나요? 네, 10년 비과세로.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을 조금 언급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신 다른 시청자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일단 현재 자영업자라는 직업의 특성상 노후 자금 목적으로 만들 수 있는 자금들이 대부분 다 개인연금으로 준비를 하셔야 될 그럴 필요가 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 150만 원 정도 저축하는 것을 감안하고 40대 초반부터 불입을 하셨다라고 이제 한다면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나라 노인들 평균적으로 필요로 한 여유 있는 노후 생활비에 비춰 볼 때는 40대 초반 기준으로도 월 한 200만 원 정도가 은퇴하는 시점까지는 저축이 되어야만 사실 5에서 7% 정도 수익률일 때에도 여유 있는 노후 생활비 정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결론적으로는 금액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재무 상담을 통해서 혹시 추가적으로 은퇴 준비를 하실 수 있는 여력이 되신다면 사실 금액을 조금 올리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좀 먼저 언급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금액을 조금 올릴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전해주셨는데요. 뇌출혈 보장에 대한 해결책은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이제 우리 시청자분께서 궁금해서 질문하신 부분이 바로 그것인데, 참고로 이제 외상에 의해서 뇌출혈이 발생했을 때는 보험금, 진단금 지급은 안 되는 거고요. 일단 질병으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진단금을 지급해 드리는 것인데, 뇌혈관이 막히는 것은 뇌경색이라고 하고, 뇌혈관이 터지는 것을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혈관이 막힌 다음에 터지거든요. 그래서 막히는 경우가 더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경우고 혈관이 터지는 즉 뇌출혈 경우는 흔치 않은 경우인데 전체 뇌혈관 질환을 100%로 봤을 때 그중에 뇌출혈과 관련된 진단금 지급은 총 17%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뇌출혈 진단금 지급으로 내용으로 가입을 하고 계시면 전체 뇌혈관 질환 중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17%밖에 안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뇌경색까지 포함한 뇌졸중 진단금을 함께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시면은
전체 뇌혈관 질환 중에서는 한 77% 정도가 뇌졸중에 해당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준비를 하실 수 있다면 하시는 것이 좋은데 이제 관건은 이제 남편분께서 현재 그 고혈압 환자이세요. 고혈압 진단 네. 판명을 받으신 상황이시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네. 기존 보험사에서는 그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께는 뇌혈관과 심장 질환에 관련된 보장 자체가 아예 그 가입이 안 되었었습니다. 네. 대부분 지금도 마찬가지 그런데 극히 일부 보험사 중에는 현재 혈압 관리가 잘 되고 있고 그리고 다른 건강상의 문제가 없고 몇 가지 그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별 문제 없이 잘 통과가 되게 되면 가입이 인수가 가능한 그런 보험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키움에셋 플래너 전문가와 함께 상담을 잘 받으셔서 네. 한번 이렇게 보험 가입을 한번 네. 그 요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인수가 되신다면 현재 가입하신 삼성화재 플러스의 그 슈퍼 플러스, 삼성화재 슈퍼 네. 플러스 이 보험은 대부분의 담보가 3년 만기 갱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진단금조차도 3년마다 갱신되면서 뭐 80세, 뭐 길게까지 보장받는 건 100세까지 계속 갱신되는 보험료를 내셔야 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다른 보험사에 뇌졸중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그쪽으로 옮겨가시면서 실비만 남겨놓으시고 그 나머지 특약들도 함께 그렇게 구성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여기 또 살펴보면요. 변경된 그 설계사분을 통해서 한화생명의 대한유니버설 종신보험은 최저 납입보험료를 7만 원만 내고 나머지 금액으로는 다른 보험 상품에 가입하시라라는 권유를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설계사 말대로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해약을 하고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는 게 좋을지 해법을 알려주신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이 가입하신 대한유니버설 종신보험과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님께 또 질문 좀 네. 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 상품 그 주계약 사망보험금이 얼마로 구성이 돼 있나요? 네, 1억 원이요. 1억 원이요. 그리고 네. 그 주계약 외에 대표적인 뭐 다른 특약들도 좀 구성이 돼 있습니까? 특약이 있긴 한데요. 네. 골절 30만 원, 재해 뭐 수술 보장 50만 원,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이제 전형적인 사망보험금 목적으로 한 종신보험에 가입을 하신 것 같고요. 네. 뭐 1억 원을 평생 동안 보장받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19만 8천 원이란 금액이 뭐 아주 과도한 보험료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데 네. 문제는 이 상품이 나한테 잘 맞는 것인가를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먼저 그 설계사 분께서 말씀하신 매달 7만 원으로 보험료를 줄여서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한 부분은 네. 좀 설명드리자면 유니버설 기능과 관련된 그 이야기이고요. 네. 그 7만 원씩만 낸다는 것은 사실은 한동안은 상당히 좀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예를 들어보자면 만약에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씩 내는 세입자가 있는데 내가 매달 월세 100만 원을 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힘드니까 네. 한 달에 50만 원씩만 만약에 내겠다라고 하면 뭐 집주인이 그렇게 하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보증금에서 매달 50만 원씩을 차감하게 될 겁니다. 월세가 원래 100만 원이니까. 그렇게 되면 보증금 1,000만 원 중에 50만 원씩을 매달 감하게 되면 20개월이 지나면 내 보증금은 제로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집을 비워줘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 현재 상태에서 보험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 금액 7만 원만 계속 내시게 된다면 이제 가입자가 모르시는 사이에 어느새 실효가 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해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위험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적립금에서 계속 금액을 차감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 기능은 특별히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고 보다 좀 근본적인 부분을 네.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네. 어떤 부분을 좀 체크하는 게 좋을까요? 예, 그 재무설계 관점에서 좀 보면 일반적으로 그 저희 키움에셋 플래너 전문가들이 사망보험금 목적으로 추천하는 상품은 그 가장이 경제 활동을 하고 또 자녀가 그 독립해서 자립하는 그 시점 그 정도까지만 그 경제 활동을 하는 기간까지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정기보험을 보통 우리가 가입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 정기보험도 필요하고 종신보험도 함께 필요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네. 그 부분을 조금 이제 시청자분께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 말씀을 좀 드리자면 네. 현재 매달 그 한 달에 520만 원씩을 생활비로 남편분으로부터 지금 받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이 가계의 소득이 그 다른 뭐 평균적인 그 급여 생활자들보다는 조금 소득이 좀 높은 가정으로 좀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남편분의 적정 사망보험금은 한 3억에서 5억 정도는 구성이 되어야지 적합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즉 경제 활동을 하는 중에 혹시나 만약에 남편분께서 무슨 문제가 생기셔서 경제 활동을 못 하시게 된다면 가계 경제가 흔들림이 없으려면 그 정도 금액은 안정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된다. 경제 활동 기간까지는 이런 이야기고요. 그렇다면 현재 지금은 1억까지밖에 보장이 안 되니까 추가적으로 정기보험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더 충당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 혹시나 종신보험이 필요하다면 현재 소득을 고려할 때에 만약에 남편분의 그 재산 상속 자산이 만약 1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 5억과 일괄 공제 5억을 제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내셔야 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종신보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먼저 체크를 하셔서 상속 재산이 발생이 될 것 같다. 지금 세금을 내야 될 그런 재산이 발생할 것 같다라고 판단되시면 종신보험으로 그 필요한 상속세만큼을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국세청에서 발간한 자료를 보더라도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험사의 종신보험을 추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염두해서 감안해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펀드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입하고 계신 상품을 좀 살펴봤더니요. JP모건 천연 자원 펀드가 약 마이너스 40% 수준으로 상당한 손실을 중에 있는데 어떤 진단이 좀 필요할까요, 팀장님? 네, 시청자님께서 2011년도에 가입하신 JP모건 천연자원 펀드를 가입을 하고 계셨는데 현재 수익률이 상당히 손실이셔가지고 속상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이 펀드를 가입을 하셨을 때 이 펀드 이외에 다른 펀드들과 함께 가입을 하셨나요? 아니면 이 펀드 하나만 가입을 하셨나요? 일단 주거래은행에서 권유를 해서 제가 가입은 했고요. 추후에 국내 펀드는 제가 따로 가입을 했습니다. 아, 추후에 가입을 하셨어요? 펀드를 가입을 하실 때 여러 가지 펀드를 함께 가입을 하게 되면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구성이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펀드 수익이 하나는 뭐 여러 가지는 좋게 나고 하나는 손실이 나더라도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좋다면 투자에 있어서는 이제 성공적이다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지금 시청자님과 같이 하나의 펀드를 가입을 하시고 하나의 펀드에서 손실이 났을 경우에는 좀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천연자원 펀드의 어떤 특징과 펀드 가입하실 때 주의하실 점을 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첫 번째 JP모건 천연자원 펀드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기반을 둔 펀드로서요. 해외에 상장된 주식회사들이 소재나 아니면 에너지, 천연자원 관련된 회사들에게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과를 관련해서나 해당 관련 주식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대응하시기도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펀드를 본인께서 또 잘 아시는 분야가 아니시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 펀드를 투자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이왕이시면 조금 잘 아는 분야의 펀드를 투자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 펀드 같은 경우에는 원화로 투자하는 해외 펀드이십니다. 이러한 펀드들을 영내 펀드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에 있어서의 수익률만 고려하시는 것이 아니라 환율의 변동에 대한 리스크도 함께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펀드가 이 펀드에 관련된 수익뿐만이 아니라 외환 환율이 과연 떨어질 것인지 올라가실 것인지에 따라서 대응책이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JP모건 천연자원 펀드 안에도 이 수익에 있어서, 그러니까 손실에 있어서도 환율에 대한 부분이 같이 녹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투자하기가 조금 더 어려우셨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시청자님께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이 펀드를 가입을 하셨을 때 혹시 목표 수익률과 목표 손실률을 함께 설정을 해두셨었나요? 네, 저는 보통 수익률 10% 정도에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 예, 그러셨군요. 그러시다면은 목표 손실률은 어떻게 생각을 해두셨었어요? 아, 손실은요.
제가 여지껏 했던 펀드들이 수익률이 다 괜찮았어서 네. 저는 그냥 수익률만 생각했지 손실률은 생각은 안 하고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 네. 투자하실 때는 이제 수익만을 고려하셔서 펀드를 가입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신데요. 사실 펀드는 원금 보장이 되는 상품이 아닌 만큼 수익에서뿐만 아니라 손실에 있었을 때도 목표 손실률을 결정을 해두셔서 혹시라도 네. 펀드가 원금에 있어서 손실을 보셨을 때 내가 감안할 수 있는 손실 부분을 감안을 하고 해지하는 그런 결단의 네. 시간도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향후에는 이렇게 펀드를 가입을 하실 때에는 목표 손실률도 함께 결정을 해두셔가지고 네. 예, 펀드를 가입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요, 팀장님, 이 펀드를 유지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해지 후에 다른 투자 방법을 찾는 게 좋을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해지는데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펀드는 이제 수익뿐만 아니라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우수한 성과를 낸 펀드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에는 이것을 비교할 수 있는 기준 지수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바로 BM 지수, 벤치마크 지수라고 하는데요. 네. 제가 보니까 이 JP모건 천연자원 펀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 3년간 BM 지수 대비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펀드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펀드가 들어가 있는 향후 시장에 대한 전망을 이제 살펴봐야 할 텐데요. 이 시장 자체도 선진국에서 에너지와 소재 관련된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이다 보니까 향후에 어떤 선진국의 금리 정책이나 외환 정책 그리고 이런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는 초과 수익을 내기보다는 어떤 조정이나 향후에 조금 더 지지부진한 상태로 갈 수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지금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 조금 더 수익이 날 수 있는 펀드로 바꾸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러할 때는 반드시 저희 어떤 키움 전문가와 함께 상의를 하셔서 좋은 펀드를 설정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늦은 감이 있더라도 정리를 하고 좀 투자 성향에 맞게 선택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네, 시청자님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무료 상담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많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주시고 계신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추석을 맞아 저희 재무상담 머니큐에서는요. 시청자분들을 위한 소정의 선물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3일간 1800-5881번을 통해서 상담 예약하신 분들 중에 3분을 추첨해서 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드리니까요. 키움 매세 플래너와 함께 고민도 해결하고 추석 선물도 듬뿍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청자분이 직접 고민 사연 남겨주셨는데요. 어떤 고민인지 목소리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인데 방송을 시청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부부 모두 은퇴자금 마련이 필요한 상태인데 저는 펀드나 변액으로 하는 적립식 투자에 관심이 많습니다. 적립식 투자를 통해서도 은퇴자금 마련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저는 원금이 손실되는 부분이 염려가 되는데 지난주 방송에 나온 전환형 종신보험에 대해 좀 더 알고 싶네요. 이것도 상담 부탁드려요. 네, 지금 사연을 좀 들어보니까요. 한 분은 투자형 상품으로 또 한 분은 안정성 상품으로 또 준비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 이럴 때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좀 고민되실 것 같아요. 한 분이 포기를 해야 될지 아니면 두 분이 뜻을 나눠서 반반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센터장님? 네, 의뢰하신 분이 저축과 투자 여력이 가능하시다고 한다면 그럼 두 분이 각자의 성향에 맞게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분은 안정성 상품, 한 분은 이제 수익성 상품인데 투자의 원칙 중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한 바구니에 계란 담고 가다가 넘어지면 계란 다 망가지지만 두 바구니 이상으로 나눠서 담아서 가시면 혹시 넘어져도 하나는 망가져도 하나는 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품을 올인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예를 들어서 뭐 수익성 상품에만 올인하면 주가가 하락하면 원금 손실을 좀 크게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금리나 또 공시율 연동형 상품에 만약에 올인하시게 되면 현재 같은 저금리 시대에 높은 수익을 또 기대하기 어렵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두 분이 다 적절하게 나눠서 분산해서 투자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분산해서 투자하는 게 좋다라는 의견 전해주셨는데요. 의뢰인의 경우에는 지난주 방송을 보시고 전환형 종신보험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방송 이후에 전환형 종신보험에 대해서 문의를 주신 분들이 참 많았는데요. 팀장님께서 이 상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 공시 이율 연금 보험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좀 비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원금 보장을 원하는 이런 안정 성향의 고객들이 지금 현재 공시이율 연동 연금보험과 공시이율 연동 전환형 보험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으십니다. 네. 그래서 제가 화면을 통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화면을 보시면은 공시이율 연금보험 환급표를 보시면 40세 남성이 기본보험료 월납 99만 원을 10년 동안 낸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경과기간이 25년이 되고 도달 나이가 65세 되는 시점에서 납입한 보험료는 한 1억 1,800만 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현재 공시이율로서는 한 3.91%가 변동하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했다라는 가정했을 때 해지환급금은 약 2억 2,800만 원 정도가 되고 환급률은 192%라는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네. 여기에 해당하는 연금 재원을 연금으로 수령했을 경우에 월 한 112만 원 정도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공시이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저보증 이율을 적용했을 때 과연 얼마 정도를 수령할 수 있는가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 최저보증 이율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내에 2.5%, 10년 초과했을 때 1.5%라고 적용을 해봤을 때에는 해지환급금이 1억 4,900만 원, 환급률로서는 125%, 연금 수령액으로서는 월 54만 원을 받게 되니까 기본적으로 현재 공시이율보다는 한 절반 정도 수준으로 떨어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으신 거죠. 네. 그렇다면 전환형 종신보험으로 가입을 해서 연금으로 전환을 했을 때 수령할 수 있는 연금액은 또 어떻게 될까요? 네,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면 전환형 종신보험이 지금 최저보증이율이 3.5%가 적용이 되는 상품들이 있는데요. 이런 상품들을 가입을 하게 되시면은 금리 변동에 으로 인한 어떤 연금 수령액의 차이가 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조건으로 40세 남성이 기본보험료 월납 99만 원을 10년 동안 납입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65세가 되는 시점에 납입한 보험료는 똑같이 되겠죠. 전환형 상품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종신보험 상품이고 연금으로 전환하기 전까지는 사망보험금이 2억 5천이라는 금액이 들어가게 되십니다. 현재 공시이율로는 3.85%로 해지환급금이 약 1억 9,300만 원 정도가 쌓이게 되시고요. 이거를 65세 시점에 연금으로 전환하셨을 경우에 연금을 수령하게 되시면 월 102만 원 정도의 금액을 수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최저보증이율이 3.5%로 적용이 됐을 경우에 해지환급금이 1억 7,900만 원으로서 공시이율 연금보험과 비교해봤을 때도 훨씬 더 많은 79만 원이라는 연금액을 수령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누누이 추가 납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드렸잖아요. 전환형 종신보험을 추가 납입을 활용해서 했을 경우에를 살펴봤을 때 기본 보험료를 100만 원으로 하지 않고 월납 50만 원으로 하고 추가 납입을 49만 원으로 해서 10년 동안 납입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 현재 공시이율 3.85%로 적용했을 경우에 해지환급금이 2억 2,300만 원, 월 수령액도 118만 원으로서 기본적인 상황에 비해서도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하실 수가 있고요. 최저보증을 활용했을 경우에도 월 91만 원이라는 연금 수령액을 받아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만큼 추가 납입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드리고 싶고 이러한 방법은 결국은 다양한 상품 속에서 다양한 어떤 상품을 가지고 있는 어떤 전문가와 상담을 했을 경우만 나올 수 있는 결과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남편분께서 선호하시는 적립식 투자의 장점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간단하게 좀 짚어주시죠. 네. 적립식 투자가 가진 장점과 매력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제 저는 보통 이제 한국형 401k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리고 코스트 에버리지 이펙트를 적립식 투자에 대한 매력으로 항상 꼽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 중에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에 대해서만 잠깐 언급을 해드리자면 말 그대로 하면 비용 평준화 효과이고요. 그리고 평균 매입 단가 인하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달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시점에 따박따박 같은 금액을 넣게 되면 주식시장에 오르고 내림 상관없이 계속 그렇게 투입하다 보면 결국은 내가 매입한 좌수, 펀드의 좌수가 평균 매입 단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상향으로 상승하는 주식시장의 흐름을 놓고 본다면 결국 나중에
상당히 높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적립식 투자 적극적으로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재무상담 머니큐 시간 관계상 많은 분들 상담해드리지 못해서 아쉬운데요. 상담 신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키움에셋 플래너 전문가가 다시 전화드려서 상담 진행해드리니까요.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또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서 저희 재무상담 머니큐에서는요. 시청자분들을 위한 소정의 선물 준비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럼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